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20주년 특별 한정판으로 나온 도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돈과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준 지침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 너무 유명한 책이라 달리 옮길 건 없어요. 오래전 읽고 다시금 읽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짜릿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명쾌하게 있는 그대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주는 로버트 기요사키. 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아직은 잘 모르는 주식에 관하여 또 투자에 대하여 많은 관점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나 자신이 경제에 관해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라고,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더더욱 경제, 경영, 자기계발에 푹 빠진 저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하루가 24시간인 게 아쉬운 요즘, 이런 시간 관리도 제 몫이겠죠. 부자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저의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도 24시간인 말입니다. 이건 추천, 강추 이런 게 아니라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지은이 로버트 기요사키. 재테크 분야 고전으로 손꼽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결국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과 투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대조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직설화법과 대담한 태도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만약 아버지가 한 분만 계셨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의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다. 부자의 견해와 가난한 자의 견해 중에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 왜냐하면 오늘 진이 엄마가 새로 산 캐딜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미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와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은 거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닌가요? 그건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지. 학교 교사는 부자가 되는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단다. 그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단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나는 이제껏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마이크는 1990년에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욱 솜씨 좋게 그 제국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 나는 47의 나이에 은퇴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일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학교에서 로빈후드와 그의 패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우리 선생님은 그게 대단히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낭만적인 영웅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내 부자 아버지는 로빈후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은 로빈후드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내 두 분 아버지는 모두 관대한 분이었다. 두 분은 모두 먼저 주는 것을 실천했다. 가르침은 두 분이 주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많이 줄수록 그분들은 더 많이 받았다. 한 가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돈을 주는 데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많은 돈을 기부했다. 그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남는 돈이 좀 생기면 줄 거다. 문제는 남는 돈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는 돈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를 만난 적도 없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았다. 바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내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한 공포심을 이해했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분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고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거부했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멈춤이 작용하는 방식을 안다면 잃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멈춤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약간의 이득이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주식을 팔게 하는 컴퓨터 명령어다. 돈을 잃는 것을 죽도록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도구다. 부자가 되는 10단계. 금은 어디에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것뿐이다. 재산을 모으기가 쉬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매일 거치는 사고 과정을 제시하는 바다. 1.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2. 매일같이 산책하라. 3.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4.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5.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6.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7.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8.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9.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10.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만약 뚜렷하고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더 이상 읽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질 테니까 말이다. 경고.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어째서 무언가가 소용없거나 통하지 않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으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많은 제안을 하라.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운전하라.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으라. 올바른 장소를 찾으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라. 그런 다음 팔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으라. 크게 생각하라.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상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제에 관련한 부분을 알기 쉽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책을 써준 로버트 키요사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발점으로 삼길 권합니다. 이상 카라멜 마키아토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